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은 75년간 숨겨왔던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유작인 책,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파트 2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다.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확실히 나는 새로 태어났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용기가 생겼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자금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필요한 자금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돈이 마련될 거라고 굳게 믿었더니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온 돈이 보였다. 그렇게 확고한 신념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나는 곧장 내가 받은 명령들을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25,000달러를 지원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 그동안 나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맨 처음 떠오르더니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나의 또 다른 자아는 똑똑히 이렇게 말했다. 계속 찾아라.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다. 그러나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명단은 바닥났다. 그리고 명단이 바닥나자 인내심도 바닥났다.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 이틀 밤낮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일에만 전념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고 깜빡 잠이 들었다. 방에서 무언가가 펑 하고 터지는 것 같아서 눈을 떴다.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는데 엘버트 L. 펠턴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의 이름이 떠오르자 어떤 계획이 떠올랐고 나는 그 계획이 펠턴을 설득하여 내 책을 성공적으로 출간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았다. 펠턴이란 사람은 이전에 내가 발행했던 골든 룰 매거진의 광고주였다는 사실 정도만 기억났다. 지금은 샤론 레이트의 해설입니다. 힐은 잠재의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줄 인물을 떠올렸지만 그 사람에 대해 기억하는 거라곤 힐이 발행한 잡지사의 광고주라는 것뿐이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상을 남긴 듯이 당신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지금은 약간의 친분만 있는 사람들이 언제 동업자가 될지 알 수 없다. 당신의 인맥에는 위대한 힘이 존재한다. 네. 나는 즉시 호텔 측에 타자기를 갖다 달라고 요청했고 코네티컷주 메리든에 사는 펠턴 앞으로 편지를 한 통 보냈다. 편지에는 그 계획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넘어온 것처럼 설명했다. 펠턴은 곧바로 전보로 답장을 보내왔는데 다음날 나를 만나러 필라델피아로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펠턴이 도착했을 때 나는 성공 철학의 옹고를 보여주면서 나의 생각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는 내 설명을 들으면서 몇 분 동안 옹고를 넘겨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읽던 것을 멈추고 잠시 벽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후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출간하겠소.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는 선인세로 꽤 많은 금액을 받았고 옹고를 펠턴에게 넘겼다. 펠턴은 옹고를 들고 메리든으로 돌아갔다. 그때 나는 펠턴에게 옹고를 다 읽기도 전에 내 책을 출간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내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책을 인쇄했으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영어권 국가의 도서금에 클라이언트들에게 수천 세트를 판매하여 나를 도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성공을 부르는 또 다른 자아. 펠턴이 나를 찾아 필라델피아로 왔던 그날로부터 석 달 후 내 앞에 있는 탁자 위에는 나의 책 전집이 놓였고 책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만큼 상승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있는 내 제자들이 손에 들려있는 책이 바로 이 책들이다. 책 판매로 처음 받았던 인쇄는 $850였다. 인쇄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여는 순간 나의 또 다른 자아가 이렇게 말했다. 너의 한계는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너의 한계는 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여기서도 지금부터는 샤론 레이트의 해설이에요. 이 한마디가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나는 최악의 적이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쓸데없이 자신감을 부족하게 만들어 망설이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힐은 이 문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네, 지금은 이제 힐의 이야기예요. 이 또 다른 자아가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진 않지만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펠턴을 만난 다음 날 나의 또 다른 자아는 눈앞에 당면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성광처럼 불쑥 떠오른 그 아이디어는 머지않아 자동차 판매 방식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사원들은 그 당시 대다수 영업사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중고차 판매상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판매의 상투적인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유형의 영업사원 육성의 최고의 인적 자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떠올랐다. 너무나 확실하고 인상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즉시 제너럴 모터스 판매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한 판매 부장은 부익 자동차 회사의 웨스트 필라델피아 지점장이었던 월 파월에게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나는 파월을 만나서 내 계획을 설명했고 그는 당장 15명의 젊은 청년들을 선발한 후 그들을 훈련해달라고 나를 붙잡았다. 교육 담당자로서 벌어들인 수입은 내가 처음에 고심했던 값비싼 스위트룸 비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석 달 동안 생활비로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액수였다. 나의 또 다른 자아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돈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만 하면 필요한 돈은 적시에 내 손으로 들어왔다. 그 무렵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를 떠나기 전날 나의 이성이 경고했던 것과는 달리 필라델피아 행이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최근 들어 전 세계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가끔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조금 늦게 도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갈림길에 설 때마다 또 다른 자아가 항상 마중을 나왔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다. 또 다른 자아는 선례를 따르지도 않고 한계를 인정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 길에서 때로는 일시적인 좌절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실패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내가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또 다른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지금 이 부분도 샤론 레이트의 해설입니다.
또 다른 자아는 일시적인 좌절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영원한 실패를 경험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잠깐 동안의 좌절을 딛고 깨달음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그것을 영원한 실패로 치부해버리고 주저앉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힐이 설명한 대로 힐 자신도 사는 동안 여러 번의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힐은 좌절 속에서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씨앗을 발견했고 그 덕분에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한편 사업 실패와 불행한 경험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들 안에 존재하는 내가 또 다른 자아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존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 다른 자아의 발견을 통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역경과 장애에 굴복하기보다 이를 극복해내는 운동력을 가진 사람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다른 자아에는 엄청난 힘이 존재한다. 진심을 다해 찾는다면 당신도 발견할 것이다. 여기서 말한 또 다른 자아는 내 안의 거인, 내가 모르는 어떠한 나의 특별한 힘, 근데 정작 자기가 모르고 있는. 근데 처음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또 다른 자, 카네기가 말한 이 또 다른 자를 이야기했을 때 힐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인생에서 정말 중대한 두 가지 전환점을 겪으면서 힐은 또 다른 자아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 정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도 정말 아직 깨어나지 않는 거인이 있어요. 또 다른 자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아직 깨우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 깨우는 방법을 몰라서 못 깨우신 분들도 있고 이미 그걸 깨우신 분도 있고. 네. 또 여기서부터는 샤론 레이트의 해설이에요. 대공황이 일어났던 시기에 출간되었던 힐의 저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들은 힐의 저서를 발판으로 성공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고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되찾았다. 나는 힐이 살았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의 의지와 내면의 힘을 찾아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니, 강요받고 있다. 머지않아 많은 일들은 크게 성공할 것이다. 지금부터 몇 년 후 우리는 이들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를 읽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겠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변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경기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빠졌고 명확한 어떤 삶의 목표도 열정도 잃어가는 그런 시절에 정말 힘든 좌절의 시간, 거의 지금의 시간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럴 때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인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어떠한 또 다른 자아를 찾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끄집어내서 정말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구경꾼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실패란 변형된 축복이다. 실패란 변형된 축복이다.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왔다는 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분명히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본인들이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어떤 기회가 나에게 있을까? 이 코로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런 힘든 시기에 내 안에 뭐가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뭘로 나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실패란 변형된 축복이다. 또 다른 자아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다. 겉으로 보기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모든 적법한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다. 겉으로 보기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모든 적법한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진실이었음이 밝혀진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모든 적법한 문제에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기 힘들지만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진실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좌절과 모든 실패, 온갖 형태의 불행이 닥쳐올 때는 그에 상응하는 이로움의 씨앗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내가 알기로는 이러한 온칙에는 예외가 없다. 내가 말한 씨앗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러한 씨앗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확신해도 좋다. 그 힘은 나를 빈곤과 가난으로 몰아넣었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영광을 갖게 해주기도 했다. 이 이상한 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힘이 내 삶으로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도 그 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지난 25년간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진리의 원칙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러나 내가 발견한 원칙들 가운데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발견한 것보다 더 큰 감명을 심어준 원칙은 없었다. 과거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들 역시 성공에 이르기까지 역경에 시달리고 일시적인 좌절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거의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 역시 성공에 이르기까지 역경에 시달리고 일시적인 좌절을 경험했다. 순간의 좌절과 실패는 진정한 성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다이아몬드 의미가 생각이 나는데 다이아몬드는 수없는 압력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결정체래요. 수많은 압력과 긴장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결정체. 네, 그래서 그게 다이아몬드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아몬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블랙 다이아몬드 너무 희귀한 희귀성을 가지고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요.
이 땅에 재림하신 그리스도부터 에디슨이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은 여러 번의 힘든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보면 무한한 지성, 이게 뭐냐면요. 세상을 다스리는 우주의 절대자 또는 신으로 인간은 자기 확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무한한 지성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 성공에 이를 수 있다. 이런데 무한한 지성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진 법칙에 따라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결국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베푸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네, 이것 역시 잠재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1923년에 그 숙명적인 크리스마스를 웨스트 버지니아의 학교 건물을 맴돌던 그날 저녁을 두려움과 벌렸던 소름 끼치는 사투를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세상에 온갖 부를 다 준다고 해도 이러한 경험에서 내가 얻은 지식을 떨쳐내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이 또 다른 자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내 머리의 이성적인 기능들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역경의 시기에 절대적인 신념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 역시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도록 강요받은 것보다 훨씬 비참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깨달음이다. 경제 침체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분석해보면 대공황은 재앙이기보다 축복에 가까웠다. 사람들의 습관을 바꿔놓고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대한 내면에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경험들 또한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지금 이 시기와 너무 흡사한 내용이에요. 경제 침체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분석해보면 대공황은 재앙이기보다 축복에 가까웠다. 지금 샤론 레이트의 해설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 힐의 말은 너무나 모질게 느껴진다. 그는 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 그 이상을 넘어 진정한 위기에서 비롯된 심오한 정신적 성장을 역설하고 싶었던 것 같다. 오늘날 우리가 맞은 경제 위기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에 가까울까? 실직과 같은 경제적 난관을 변형된 축복이라 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기업과 정신에 대한 각성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라면 어쩌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게 너무 와 닿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자영업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진짜 너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만들고자 그런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힘을 보탤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러한 문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하나를 잃었으면 그냥 또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얻으면은 또 다른 하나를
이룰 수는 있고. 근데 이거를 너무 좌절하지만 말고 어떠한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내서 또 다른 뭔가를 찾아서 잘 해내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운동 생활로 보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내가 받은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소중한 지식의 형태로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두 가지 결과, 즉 내가 겪은 고통과 그것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이 너무나도 명쾌하게 정의한 보상의 법칙에 따라 이 당연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지금부터 또 우리 샤론 레이트 해설입니다. 에머슨은 보상의 법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했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고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 또한 에머슨은 1826년 1월 8일에 발표한 저널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보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어느 한 곳이 비면 그 자리는 다른 곳으로 메워진다. 모든 고통과 희생은 보상을 받고 모든 은혜는 되돌아온다. 여기까지 샤론 레이트의 해설이었고요. 앞으로 내가 또다시 일시적인 좌절을 겪고 실망의 길로 빠져드는 건 아닐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 역시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미래에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과거에 겪었던 고통만큼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의 나는 적어도 나의 또 다른 자아와 소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 다른 자아가 나를 지배하면서부터 오래된 두려움이 나를 장악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어떤 유용한 지식을 얻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이렇다.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 당분간 자신의 역경을 잊고 더 큰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힐은 또 다른 자아가 본인을 지배하면서 오래된 두려움이 나를 장악했다면 결코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하는 어떤 유용한 지식을 얻었대요. 본인이 가장 깊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그러면서도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분간 자신의 어떠한 역경을 잊고 나보다 더 큰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러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나만 힘든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렇지만 주위를 둘러보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어찌 보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더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이거는 모순될 수도 있겠지만은 영업을 하면서 처음에 제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음, 고객들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잘 맺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소통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객들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에게 어떤 자신의 뭐 한탄이라든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단은 들어주다가 사실 저의 이야기, 이렇게 그 고객보다 저는 더 이렇게 안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거를 저는 더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고객님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객님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저도 하잖아요.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동정심이라든지 좀 그런 게 더 있었고, 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용기를 좀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좀 그게 저한테 고객들과의 어떤 관계를 쌓는 과정에서 조금 성공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그랬거든요. 제일 처음에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 저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을 때 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을 했던 거고, 그러면서 절실했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시작을 했고 열심히 뛰어다녔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결과는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고객들에게 전해졌고, 근데 항상 사실을 그냥 말한 것 뿐이었는데, 근데 저보다도 고객들은 더 나았었는데도 그게 자신들의 뭐 어떤 고민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고민이 더 훨씬 컸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기준은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고민하는 이런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더 고민거리가 더 컸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통이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또, 이 책도 재밌어요. 이 책은 사실 제가 어제 시간에 했던 나폴레온의 성공 철학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그 과정을 이야기한 책인데 왜 75년간 숨겨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들이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또 다른 자아를 만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는 과정,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인터뷰를 하는데 정작 힐이 자기 자신의 악마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출간되지 못하고 숨겨왔던 책, 그러면서 드디어 이게 75년 만에 세상에 공개되면서 성공 철학이라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읽어보면 정말 와닿는 그 내용들이 많아요. 좋은 글귀도 많고. 그래서 정말 심오하게 읽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이어서 읽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